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메일을 보냈다. 존경심과 애절함을 가득 담아 편지를 썼다. 마지막에는 한국에 오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1년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비로소 답장이 왔다. 단 2줄이었는데 읽기 귀찮으니 이제 그만 보내라. 가 내용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비행기는 2시간 후 출발할 예정이라 여유가 충분했다. 그의 아내는 걷고 싶다며 라운지를 나갔다. 덕분에 나는 그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대기업에 입사해 3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사연과 지금 일하는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했다.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유익한 강좌도 수시로 들으며 틈틈이 일본어 공부도 한다고 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투자와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라고 했다. 얼마 전 등록한 부동산 경매 강의도 이야기했다. 꽤나 유명한 대학에서 개최한 거라 적잖은 비용을 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은데 변하는 게 없어 힘이 빠진다고 했다. 최근 들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했다. 똑같이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누구는 성공해서 나처럼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너처럼 겨우 살고 있어서 배가 아프다. 이 말이네? 이분의 특징을 딱 2가지로 꼽자면 말을 막 내뱉는 것과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그러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말투를 들어보면 사투리도 아니고 어눌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말투도 아닌 그 중간쯤 되려나? 말끝은 항상 억양을 높이면서 추임새를 넣기 때문에 어쩔 땐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다.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고 짧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내게는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할 때가 많다. 나는 오늘 만남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잡아야 했다. 이대로 어설프게 헤어진다면 이분과 인연은 여기까지일 테니까.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다. 내 또래보다 돈도 많이 모았고 곧 집도 살 거라 했다. 잠을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실시한 독서 통신교육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한참 후에 그가 내게 물었다. 너 그때 밥 먹으면서 나한테 물었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내 표정이 밝아졌다. 이제야 마음을 여는 것 같다. 어떤 말을 해줄지 기대가 되었다. 내가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지. 나는 당황했고 딱히 할 말을 못 찾아서 더 당황해야 했다. 식은 땀이란 게 이렇게 찰나에 흐르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가 노려보는 듯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내 목소리가 기어가는 개미만큼이나 작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의 표정을 살폈다. 놀고 있네.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을 봐서는 분명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웃음을 지으면서 보인 누런 이가 나를 비웃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뚱살뚱 무거운 짐 나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다 부자가 됐겠네. 안 그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비웃을 것 같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다행히 라운지 직원이 다가와 음료를 주문받았다. 그는 어울리지 않게 핫초코를 진하게 달라고 했고 나는 원두 커피를 달라고 했다. 지금은 아메리카노라 불리지만 당신은 커피는 다방 커피 아니면 원두 커피가 전부였다. 그가 말했다.
어느 분야든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실력, 인맥, 성실, 노력, 자신감, 긍정적인 마음, 용기 등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로 체력이야.